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물건 살 때 매매라고 하는데 매매라는 단어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부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아이를 쇼핑하듯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사건을 이 사파로 좀 재구성해봤는데요. 재혼을 한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갖고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에게 돈을 건네주고 아기를 산 거죠. 자, 근데 더 화가 나는 지점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주가 별로다. 내가 원했던 성별이 아니다. 라면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변호사님, 예. 이 부부가 아이 한 명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명을 무려 매매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1월부터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1천만 원의 돈을 주고 1천만 원의 돈을 주고 이제 아이를 이제 매매를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친자로 키우는 건 맞는데 네. 지금까지 키워오고는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아이조차도 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아. 예, 이렇게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21년 1월. 두 번째 거래가 그쵸. 2021년 예. 1월. 예. 그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쌍둥이를 이제 또 매매를 했어요. 아, 아이 둘을.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후에 어쨌든 이제 뭐 절차가 이루어져서 친모한테 보내졌다가 네. 지금은 또 이제 새 가정이 입양이 돼서 어쨌든 잘 지내고는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7월하고 8월에 이제 두 차례 또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게 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만에 이제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해버렸고 예. 그리고 8월에 데려온 아이도 그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총 5명의 아이가 이제 매매로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0년 8월과 2021년 3월에 또 아이를 또 매매를 하려다가 또 약속이 좀 어그러지면서 이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거든요. 아, 최소 7번의 매매를 맞습니다. 시도했고 예, 그중에 예. 5번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예, 예. 아, 자,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그러니까 친아이는 없었던 거죠. 네, 이 두 남녀가 재혼 부부라고 하는데요. 예. 정상적인 부부, 그러니까 재혼 커플도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남녀는 예. 범죄로 공범 관계로만 보여요. 저는 예, 예, 이게 예. 정상적으로 아이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입양을 시도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1년 8개월 사이에 네. 무려 5번의 입양 시도, 근데 입양이라고 할 수 없고 네. 매매를 했고 2건은 미수에 그쳤단 예.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네. 이게 공범으로 얽혀진 관계지 네. 이게 단순한 재혼 가정에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은 임신이 뜻대로 안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일들을 뭐 저질렀다라고 하지만 다 결국은 변명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이를 어쨌든 데려왔는데 심지어 또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학대를 하기도 하고 네. 뭐 유기를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이를 그렇게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뭐 수사를 하면서 이제 드러난 사실은 뭐 아이의 성별이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리고 이제 데려온 아이의 사주가 또 마음에 안 든다. 정말 그 부분이 어이없는 지점인 예, 것 사실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변명을 드러내면서 이런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부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재혼 부부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또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각자의 친자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혼을 했으면은 이제 각 자녀들하고의 면접 교섭을 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정작 또 그 면접 교섭은 또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각자 가정에서 전 가정에서 있던 아이들은 그렇죠. 제대로 양육을 의무도 지지 않았던 그렇죠. 거군요. 부모로서의 의무, 최소한의 의무도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지금 이 사안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변명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좀 이 부부가 정말 정상은 아니다라는 예. 걸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이를 쇼핑하듯이 5명의 아이를 사고 또 유기하고. 자, 이번 사건이 그 이른바 그 그림자 아이,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을 이제 찾는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아이를 사고 팔지 생각을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또 물밑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중고 물품 거래하는 그 한 마켓
앱 마켓에서 저렇게 아이를 물건처럼 매매하겠다, 뭐 입양해 가라 이런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명백한 불법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미혼모들이 우선 내가 어떤 출생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라고 문의를 먼저 하면은 그거를 보고 뭐 예를 들면 입양 브로커라든지 지금 뭐 이 사건에 문제된 이 부부라든지 네. 접근을 해서 내 저기 신원으로 네. 아이를 낳으면은 본인은 네. 출생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미혼모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네. 아이들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받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있고. 이런 예. 과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고 거래 마켓에다가 네. 그 아이를 올렸는데 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모가 뭐 아이를 받고 낳은 직후에 출산 직후에 우울한 감정 때문에 올렸고 바로 이제 그 글이 뭐 전체를 통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크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절대 네. 금지한다라는 조치로 끝났죠. 네, 지금 뭐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 나가고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가 좀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 경우에 인터넷에 뭐 고민 상담글 같은 거 올리면 저렇게 댓글을 달아서 뭐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명목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은 아이를 사가거나 네. 뭐 브로커가 접근을 해서 네. 그 아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연결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데, 자, 변호사 일단은 뭐 사는 사람 브로커 다 잘못이고 아이를 파는 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동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사가는 쪽 그리고 파는 쪽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미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네. 미혼모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네. 어쨌든 좀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혼모분들 뭐 이제 뭐 사회 속에서 아이 홀로 기르기 어렵다, 뭐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매매한다거나 하는 나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JTBC가 또 최근에 그 온라인에서 이런 신생아 어떤 매매라든지 그런 암 시장 같은 걸 좀 추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좀 직접 당사자들에게 들어본 게 있어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가입한 입양 카페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민법 입양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민법 입양을 도와주는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보니까 민법 입양을 많이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입양한 사례도 있고. 제가 아는 입양은 기관을 통한 정식 입양 허가를 받아서 자격 요건을 득해서 하는 정식 입양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방금 이제 그런 입양을 희망하시는 어떤 분이 민법 입양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거 도와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법 입양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민법 입양이라는 표현의 맥락을 살펴보니까 예. 이게 정식 입양이 아닌 예. 어떤 뭐 법상 인정되는 입양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예. 그것이 정식 입양이라고 하면 입양 신고서를 통한 입양을 해야 되는데 예. 친자로 등록해서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옛날부터 이제 큰 집에 자손이 없다. 그럼 작은 집 아이를 큰 집 자식으로 뭐 양자드리고. 양자를 예. 드렸는데 그거를 신고를 할 때 출생 신고로 그냥 등록을 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낳은 아이처럼 이제 그런 거를 민법에서 판례상 입양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자로 등록을 해서 입양의 효력을 갖추는 것을 민법 입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뭐 아이인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내 아이로 출생신고하게 해줘라고 해서 입양을 하는 거를 민법 입양이란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기보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친모의 동의와 예. 그리고 입양 의사, 실질적인 입양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상 판례상 인정되는 입양의 효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브로커들이 끼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반드시 여기에는 지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어떤 금전 거래 같은 것들이 오가기 때문에 네. 이 브로커도 형량도 좀 낮은 게 문제라고요. 예. 네, 사실 이제 이 브로커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경찰에서는 이게 뭐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같이 뭔가 조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제도적으로 브로커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브로커가 검거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형사처벌 자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가야 좀 이런 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